안녕하세요. 아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 아이패드 미니 5로 바꾸고 2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장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어떤 단점이 있나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입니다. 이 중에 과연 미니 5는 어떤 걸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미니 1이 2012년 10월에 출시되었는데 그 뒤로 미니 5까지 무려 7년 동안 디자인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출시된 아이폰이 뭔가 알아보니 아이폰 5가 2012년 9월에 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아이폰 5에서 아이폰 11 프로까지 디자인이 변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미니는 7년 동안 소나무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고괴담이나 척키도 아니고 7년 동안 매번 같은 모습으로 출시되는 것에 애플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뒷면이 심플한 게 이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플 is the best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군더더기 없이 바탕에 애플 로고 하나만 들어감으로써 가장 깔끔하고 덜 질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7년 동안 변화 없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디자인의 미니 6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사율입니다. 주사율은 초당 몇 번의 정지된 화면을 출력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사율이 높을수록 한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간격이 촘촘하다는 것으로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화면을 보여줍니다. 미니 5는 60Hz,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120Hz로 미니 5도 펜슬 사용이 편리하지만 애플 펜슬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를 하는 등 생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아쉬운 주사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직접 비교를 해보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펜슬을 사용하면 실제로 종이에 필기를 하는 것처럼 거의 지연되지 않고 잘 따라옵니다. 그러나 미니 5는 조금 시간차를 두고 써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미니 5만 사용할 때는 잘 몰랐지만 미니 5를 사용하다가 프로와 애플 펜슬 2세대를 사용하면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물론 주사율까지 프로와 동급이었다면 이 가격으로 출시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애플 펜슬을 사용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이패드의 주 사용 목적이라면 아이패드 프로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아이패드는 멀티태스킹을 사용하면 화면을 2개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로 방향이든 세로 방향이든 아이폰 11 프로 2개 정도의 화면 크기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화면이 너무 작습니다. 물론 한쪽에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한쪽은 굿노트를 틀어서 필기하는 게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화면이 작다 보니 그만큼 글씨도 작게 해서 집중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점점 눈이 뽑힐 것 같은 피로감과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3번 사용하다가 눈이 뽑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뒤로는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한 화면에 1개씩 그렇게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애플 펜슬 2세대 지원 불가입니다. 애플은 미니 5에 애플 펜슬 2세대가 아닌 1세대를 지원합니다.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 2세대를 사용하였던 사용자로서 애플 펜슬 1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충전 방식으로 2세대는 프로 옆에 자석으로 붙어서 바로 충전이 가능했지만 1세대는 뚜껑을 열고 충전 단자에 꽂아야지만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충전 도중에 펜슬을 쳐서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필기 도중 지우개로 변경할 때 2세대는 간단하게 터치로 가능하지만 1세대는 직접 지우개를 선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엄청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있다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양입니다. 2세대는 각이 져서 굴러가다가도 멈추지만 1세대는 원기둥 같이 둥글게 되어 있어서 떼굴떼굴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경사가 있는 책상에서 사용하면은 떼굴떼굴 굴러가서 바닥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패드 미니 5 단점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보통 많이들 말하는 래터박스나 베젤 이야기 등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베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손으로 잡고 보면 오히려 손에 화면이 눌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잡고 볼 수 있어서 생각보다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재생 관련 래터박스 이야기가 많이들 문제점으로 나오는데, 래터박스가 넓다 하더라도 갤럭시 노트와 같이 큰 핸드폰이 아니라면 핸드폰보다 많이 크게 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밤에 누워서도 영상을 많이 보는데 옆에 세워놓고 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화면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큰 화면에서 영상이나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애초에 프로나 에어 같이 더 큰 아이패드를 구매하시지 미니 5를 구매할까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패드 미니 5는 아주 가볍게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메모나 그림 등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친한 친구 같은 태블릿 PC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단점 리뷰한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저는 좋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미니 5가 실제로 사용해보니 너무 괜찮은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점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단점에 대해서 찍는다고 미리 말을 해놔서 단점이 뭘까 생각하다가 겨우겨우 앞에 말한 4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 단점들은 구매나 사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아이패드 미니 5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미니 5의 단점 리뷰인 듯 아닌 듯한 리뷰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